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종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천금과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한 여인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평범해 보이는 종이 조각이 보물로 변모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몰락한 양반가에 속한 한 도령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는 꼭 급제해야 한다는 각오로 25살의 이 도령은 밤낮 없이 글 공부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책상 떠나지 않았는데 시집, 문집, 사서경까지 그의 방 안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의 벼슬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이번 시험은 벌써 3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집안의 형편은 날로 어려워지고 팔아야 할 물건은 이미 모두 팔아치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의 어깨도 이제는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아버지의 말에 도령은 아버지, 그래도 제게는 글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말했습니다. 글 공부만으로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없어.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 아버지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찔렸고 도령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쓰라린 결심을 내렸죠. 그래,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 쓸모없는 글 공부는 접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도령은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종이를 모았습니다. 직접 쓴 글과 베낀 시구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귀한 글들까지, 그 중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오래된 종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하며 그는 커다란 보리통에 종이를 가득 담고 한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온갖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여 물건을 파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령도 종이 팝니다. 좋은 종이 팝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종이가 뭐가 대수라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종이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지나가지만 도령은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어도 참고 계속 외쳤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 적힌 종이입니다. 한 번만 보시면.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록 한 장의 종이도 팔리지 않았고 해가 중천에 뜨자 도령은 지쳐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종이 따위로는. 바로 그때 정갈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로 달처럼 맑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집의 여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종이들을 좀 구경해봐도 될까요? 여종의 말에 도령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여종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사고 싶어서 그랍니다. 여종은 종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가 어느 한 장의 종이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종이는 다른 종이들과 달리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고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아름다운 글씨로 시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령도 이 종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내려왔지만 누가 쓴 글인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이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여종의 눈은 그 종이에서 떼어내지 못했고 마치 오랫동안 찾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그런 하찮은 종이 조각을 보물이라 하다니 역시 천한 신분이구나. 도령이 속으로 비웃었지만 여종은 개의치 않고 품에서 동전면잎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꼭 이 종이가 필요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도령에게는 그것마저 고마웠습니다. 좋아, 가져가.
어차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이니까 여종이 종이를 품에 안는 순간 도령은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남다른 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여종은 깊이 허리를 굽히고 그 낡은 종이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여종은 마님의 심부름을 받고 다시 장터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볼돈이 담긴 주머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제 산 그 종이에 쏠려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글이 맞을까? 여종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몰래 펼쳐보았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그 긁기는 겉으로는 꽃에 대한 노래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뜻이 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종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온갖 책을 읽어왔기 때문에 이런 글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의원이 여종이 들고 있는 종이를 흐리멍덩이 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의원은 헐레벌떡 달려와 여종 앞에 섰는데 나이는 50살 정도로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몹시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그 종이 좀 다시 보여주시겠소? 네.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여종이 당황해하며 종이를 보여주자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정말 그 글이군. 의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본 뒤 갑자기 손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글귀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종이 묻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이 글에 나오는 꽃 이름들은 모두 약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아시오. 여종은 깜짝 놀랐는데 자신도 글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약재를 의미한다는 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흥분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시구에서 달빛 아래 피는 하얀 꽃은 백합을 뜻하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잎사귀는 홍화를 말해. 그리고 이 부분에 나오는 요 깊은 산속 샘물은 이렇게 설명하며 의원은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잊어버린 그 처방이 완성되는구나. 아, 정말 하늘이 도우신 일이로군. 처방이라니요. 여종이 묻자 의원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한자가 때문에 고민이었소. 몹시 위중한 병에 걸린 분이 있는데 예전에 스승님께 배운 처방이 있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글귀를 보니 그 처방이 떠올랐소. 의원은 일어서서 여종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소? 이 글귀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하오. 저는 천한 여종입니다. 제가 무슨 도움을?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지금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의원의 간절한 부탁에 여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산종이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둘은 급히 환자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장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의원을 맞았고 의원과 여종이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침상 옆에서 한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는데 그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소? 의원이 묻자 상인은 답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원들도 와봤지만 다들 고개만 저을 뿐이에요. 의원은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병이 맞구나. 자, 아가씨, 그 종이를 다시 한번 보여줘. 여종이 종이를 꺼내자
의원은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합불이 3냥, 홍화 1냥, 그리고 산수유 2냥. 아가씨, 이 부분에서 말하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빛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시오? 여종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혹시 천마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약재라고 하니까요. 맞소. 바로 그것이요. 의원은 즉시 약재들을 구해와 다렸고 여종은 옆에서 종이의 글귀를 차근차근 읽어주며 처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약을 드시게 하시오. 약을 먹인 지 1시간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죠. 아버님. 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노인이 깨어나자 집안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은 의원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의원은 여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저도 처방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귀한 글귀 덕분에 아버님을 구할 수 있었소. 진짜 은인은 이 아가씨요. 상인은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가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종은 얼떨떨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찮다고 여겼던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거든요. 이 길을 알아본 아가씨의 눈이야말로 보물이여. 의원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종이 가진 종이 한 장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종이를 하찮게 여겼던 도령의 이야기도 함께 퍼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한양 전체로 알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정말 종이 하나로 사람을 살렸다고? 그 여종이 어떻게 그런 글을 알아봤을까? 의원도 그 아이 도움 없이는 처방을 못 떠올렸다더군. 길거리마다, 우물가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오르내렸고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여종이 살고 있는 대감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감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했던 소춘에게 이런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니 정말 뜻밖이요. 사실 대감님은 소춘이 처음 집에 왔던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 대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대문 앞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구나. 대감님은 하인을 시켜보았고 하인은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알렸습니다. 소녀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렸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대감님은 그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추운데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얼어 죽는다. 그때부터 소춘은 이 집에서 여종이 되어 성실하게 일해왔어 왔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고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시킨 일은 언제나 꼼꼼하게 완벽히 끝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재주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감님은 더욱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대감님은 소춘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대감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소춘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공손히 경례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평소와 다른 긴장된 분위기에 그녀는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히 앉아보자. 대감님의 따뜻한 말에 소춘은
겸손하게 방석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대감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천천히 개구했습니다. 내겐 남다른 눈이 있구나. 어찌하여 그 종이가 눈에 들어왔더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종이를 무시하며 지나쳤는데 너만이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알아봤으니 말이다. 대감님의 직접적인 질문에 소추는 잠시 망설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과 함께 종이에 적힌 글씨가 자신에게 준 특별한 느낌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야기의 분위기에 맞는 장면 묘사를 추가하거나 인물의 심리 활동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귀한 글을 하찮게 여겨 팔아버렸고 반대로 소추는 그 글 속에 담긴 진가를 단번에 알아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도령은 머리를 깊게 숙였고 그 모습에는 지난날의 자만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글 공부를 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글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춘처럼 글 속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없었죠. 도령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깃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판대감과 함께 온 어른들도 도령의 말을 듣고 표정이 살짝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신분이라는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대감님은 도령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글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때 학자가 다시 개구했습니다. 대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춘아, 너는 이 글을 통해 사람을 구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는 도리를 가르쳐준 겁니다. 소춘은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지난날의 괴로움보다는 평온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소춘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판대감은 오랫동안 소춘과 도령을 바라본 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맞았고 우리가 틀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감댁에서 벌어졌던 종이와 사람의 가치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되었고 소춘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한양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천한 신분의 여종이 귀한 글을 알아보고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보이는 표면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죠. 소춘은 이후로도 대감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글의 진가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감님은 소춘에게 글을 계속 가르쳐 주었고 소춘은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쓴이로도 성장했습니다. 한편 도령은 그날 이후로 글 공부를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속의 의미를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마침내 과거 시험에 급제했지만 지난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치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다라고 말하며 소춘에게 배운 도리를 전했죠. 결국 한 장의 낡은 종이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등과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춘은 그 종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도령은 생각에 잠기던 틈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배움에 목말라 했지만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앞서 놓인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했을 때의 모습이 선명했죠. 배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해주던 이 말씀을
스스로가 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소춘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갖지 못했던 배움의 기회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소춘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냈으니까요. 도령은 소춘을 향해 땅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글을 배웠지만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갖지 못했습니다. 종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준 건 글자 그 자체가 아니라 소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경험이 깃들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판대감도 앞서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은 듯 표정이 완화되었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였어요. 소춘님은 사람을 구했는데 저는 그 좋은 일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춘도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니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이때 대감마님은 마침내 오래 숙인 결정을 밝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참판대감이 놀라며 물었지만 대감마님은 단호히 이어갔습니다. 소춘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몸으로 살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여종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감마님은 소춘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 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대감마님은 직접 관아로 향했습니다. 소춘의 해방 문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죠. 관아는 새벽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대감마님의 인품과 덕망을 잘 알던 관리들은 별다른 의문 없이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대감님께서 보증하시는 분이니 문제 없겠군요. 관리가 해방 문서를 건네자 대감마님은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춘아,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대감마님이 문서를 건네자 소춘은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물론이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라의 그 순간 소춘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여종으로 살며 꿈꿔왔던 자유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춘은 대감마님에게 깊이 경례하며 3년간의 은혜를 고마워했죠. 자유인이 된 소춘은 여전히 대감댁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에게는 다시 태어난 곳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대감마님도 소춘을 친딸처럼 아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도령은 이 모든 일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벼슬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죠. 그는 소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소춘님 덕분에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제야 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알겠고 저야말로 배울 게 많습니다. 도령님은 저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한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벗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소춘에게 깊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소춘은 도령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알려주었죠. 글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소춘은 말했습니다. 글자만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한 건 아니에요. 그 글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진정한 공부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춘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령은 꾸준히 공부한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죠. 드디어 해냈군요. 소춘이 기뻐하며 축하해주자 도령은 소춘님 덕분입니다. 없었다면 여전히 헛된 꿈만 꾸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령의 첫 번째 일은 한양 한복판에 신분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는 공공 글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소춘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배움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해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둘은 함께 장소를 정하고 책을 모으고 가르칠 사람들을 찾는 등 모든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글터가 완성되었고 소춘은 이름은 배움터로 하면 어떨까요? 제안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정말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움터는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양반 자제들뿐 아니라 상인의 아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와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정말 저희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한종이 조심스럽게 묻자 소춘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이곳은 누구나 환영하는 곳입니다. 글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배움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녀의 말은 직접 경험한 진실이 담겨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배움터에서는 매일 다양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기초적인 글자 읽기부터 시집 이해, 글쓰기, 심지어 소춘이 잘하는 약재 지식까지도 가르쳤죠. 글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소춘은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약재 이름들을 알면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글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진짜 배운 거죠. 학생들은 이런 실용적이고 따뜻한 수업을 정말 좋아했고 배움터는 금방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배움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서 훌륭한 일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소춘에게 배운 약재 지식을 활용해 의원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했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죠. 또 어떤 학생은 도령에게 배운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관리가 되었고 백성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며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정직한 장사 방법을 배워 뛰어난 상인이 되었고 나라의 경제를 돕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질녘 도령과 소춘은 배움터 마당에 앉아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지요. 하찮게 여겼던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을 줄이야. 둘은 서로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종이 한 장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단다. 소춘이 부드럽게 답했고 도령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었어. 그 종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었지. 세상에는 보물이 많이 숨어 있단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을 뿐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보물을 놓치게 된다. 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네, 선생님, 아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제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배움터에는 도령과 소춘만 남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둘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소춘이 말했고 도령은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받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우리의 의무죠. 이렇게 그들이 만든 배움터는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그 신분 관계없이 평등한 배움과 배운 걸로 세상을 돕는 정신은 대대손으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참으로 깊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겉모습만 보고 천하다 귀하다 판단하면 결국 큰 보물을 놓치고 맙니다. 종이 한 장을 청금으로 만든 건 글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본질을 알아본 소춘의 눈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배움에 대한 간절함이었죠. 배움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골바른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걸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보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도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천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보물이 흙덩이로 보이고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하찮은 것도 청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종이 한 장을 청금으로 만든 여종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